빠방하이. 80년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도 추억에 적게 만드는 명작 응답하라 1988. 지난 영상에서는 신기한 80년대 문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먹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마가린에 설탕을 비벼먹는 이유부터 사라진 1리터 유리병 콜라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응답하라 1988 속 신기한 80년대 음식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먹방하면 정봉이 아니겠습니까? 정봉이표 라면, 정봉이표 비빔밥, 마지막으로 케이크 먹방까지. 여기까지는 대충 상상이 가는 맛인데요, 이 마가린 설탕밥, 마가린을 듬뿍 넣고 마요네즈 미친듯이 뿌린 다음에 설탕 대포 2척, 그리고 그냥 비벼먹는데요. 이게 무엇? 이건 일명 빠다비빔밥의 하위 호환 버전입니다. 과거엔 버터가 워낙 비싸서 저렴한 마가린으로 대체, 느끼한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죠. 맛은 어떻냐고요? 중독성이 엄청납니다. 치킨 마요에서 치킨을 뺀 맛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고소하면서 달달한 게 뭔가 오묘한데 끝에는 극강의 느끼함이 터진다는, 왜 먹지 싶을 텐데요. 빠다비빔밥은 80년대 잼민이 근본 음식입니다. 대표적 야매 요리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레시피가 달랐죠. 저기에 마요네즈, 설탕까지 넣다니 정봉이의 조합은 보통 사람은 잘 안 먹는 극한의 레시피였고요. 방법도 살짝 틀렸습니다. 뜨거운 밥 가운데를 살짝 눌러서 바다나 마가린을 넣어주고요, 녹아서 흐물흐물해질 때쯤 간장을 넣고 쉐끼 끝맛이 느끼해졌다 싶을 쯤에 열무김치로 마무리. 단짠 맵. 이 레시피가 국룰이었죠. 여기서 더 챙겨 먹고 싶다? 그럼 계란을 넣어주십시오. 중요한 포인트는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날계란을 비벼야 한다는. 와우! 간장 대신 고추장을 넣기도 했고요, 김치 국물을 조금 넣고 비비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투자하고 싶다면 장조림 투척. 와, 이 정체불명의 음식 왜 먹은 걸까요? 여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버터, 이걸 구해다가 밥에 비벼 먹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터는 워낙 귀한 제품이라 대세가 될 순 없었죠. 얼마 안가 국내에 저렴한 버터 대용품 마가린이 출시되었으니 빵에 발라먹으라고 광고를 엄청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빵도 귀한 데다가 지금처럼 잘 먹진 않았는데요, 마가린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나온 방법, 밥에 비벼 먹으라고 광고를 한 거죠. 결과는 대성공. 식물성 기름이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밥에도 비벼 먹고 찌개에도 넣어 먹고 조림에도 넣고 여기저기 마가린을 넣었다는. 놀라울 게 없는 게요, 케첩이 처음 나왔을 때도 판매량 높이려고 깍두기에 넣어 먹으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케첩 깍두기도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죠. 케첩 깍두기는 몰라도 바다밥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먹고 살기 힘들던 80년대, 당연히 외식은 사치였습니다. 지금이야 심심하면 나가서 먹지만요, 과거에는 생일날, 졸업식, 입학식, 기념일 아니면 외식은 없었죠. 고등학생이야 쪼들리는 건 당연하고요, 대학생도 과외 금지, 알바에도 최저시급이 400원이던 시절, 밥 안 굶고 다니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했습니다. 지금은 외식 메뉴도 많지만 과거엔 거의 두 가지로 통일이었습니다. 고급형은 중국집, 물론 나름 대중음식이었지만요, 88년 기준 짜장면 가격은 1,000원, 5인 가족이 외식하려면 최소 5,000원이었습니다. 대기업 평균 초봉이 25만원이었던 그 시절, 중국집도 자주 가긴 힘들었죠. 고급형은 경양식집. 네, 경양식집은 80년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칼질했다, 이 문장의 유래가 경양식집인데요, 돈가스 썰어먹고 빵도 썰어먹고 뭐든 썰어먹는 게 부티의 상징이었죠. 경양식은 간소한 유럽식 느낌의 요리를 의미합니다. 가격도 짜장면의 3배인 3,000원부터 시작.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보니 먹는데도 다 룰이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딱 들어가면 웨이터가 하는 첫 질문, 밥으로 드시겠습니까? 빵으로 드시겠습니까? 밥은 약간 아재 느낌이고요, 애들은 대부분 빵을 먹었죠. 그 다음은 메인 메뉴를 고르면 됐는데요, 돈가스 2개, 미육가스 하나, 함박 스케이트 하나. 당시 경양식 3대장,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그리고 비우가스. 돈가스는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라 넓게 펴진 고기튀김 위에 데미그라스 소스가 얹어진 돈가스이고요, 비우가스는 비프가스, 요즘 먹는 규카츠 느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메인 메뉴를 시키면 깍두기, 수프가 함께 서빙되는데요, 스프는 아무것도 없는 묽은 스프에 후추 겁나 뿌리는 게 국룰이었죠. 이렇게 다 먹고 나면 즉석사진 서비스로 마무리. 이처럼 경양식집은 기념일에 허세 부리는 추억의 공간이었습니다. 가려면 라미란처럼 엄청 꾸며야 했는데요, 부티 내려는 사람 때문에 드레스 대여점까지 성행했다는. 이렇게 많았던 경양식집은 패밀리 레스토랑의 바톤 터치하고 자연스럽게 사라졌죠. 지금은 김천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 80년대는 역시 신기하네요.
그 시절 음료도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힙한 80년대 레트로 음료 2인방 살펴볼까요? 먼저 1리터 콜라 유리병, 진주가 빨대 꽂고 먹는 이 대형 콜라, 80년대 초중반을 풍미했던 인기템입니다. 그 당시 코카콜라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어디에 갖다 놔도 금방 팔려서 환타 같은 국산 음료 끼워 파는 게 국룰이었죠. 안 그래도 핫한데 여기에 불을 지른 신제품이 나왔으니 바로 1리터 유리병.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 따면 무려 6잔, 3명 이상 모인 곳에는 항상 이 1리터 콜라병이 있었죠. 인기의 가장 큰 이유는 이 거대한 유리병. 어른이고 아이이고 이 유리병에 환장했습니다. 그냥 모으는 사람도 많았고요. 1리터짜리를 300원에 사면 보증금을 무려 50원이나 돌려줬으니 병태크도 쏠쏠했죠. 그리고 이 병뚜껑, 당시에는 이 뚜껑을 망치로 두들겨서 딱지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1리터 콜라 병뚜껑 사이즈는 작은 것의 2배 수준. 이 공병이랑 병뚜껑만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페트병이 나오면서 탄종,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유리병의 본체인 음료 끝판왕은 델몬트. 정수기가 없던 시절 델몬트병에 보리차 넣어주는 게 국룰이었는데요. 전국민 냉장고에 보리차 담긴 델몬트병 3개씩은 있었죠. 보리차이긴 한데 오묘하게 오렌지 주스 맛이 났습니다. 이거 들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갈등 깨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저요. 이 좋은 병이 왜 사라진 것인가? 80년대 델몬트 주스는 우유처럼 배달해 먹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병을 회수해서 재활용할 생각으로 튼튼하게 만들었는데요. 거의 회수가 안 됐다고 하죠. 이후 가정 배달이 점점 사라지고 소매점 유통으로 바뀌면서 배송이 간편해야 했는데요. 너무 무겁고 파손 위험이 커서 페트병으로 변한 거죠. 아쉽스. 델몬트 하면 또 유명한 것 따봉. 진주가 따라하는 게 델몬트 따봉 광고인데요. 광고가 대박이 나면서 유행어가 한 시대를 풍미했죠. 오렌지 따봉. 델몬트가 바로 따봉입니다. 델몬트 따봉 주스. 1리터 콜라병, 델몬트 주스병 둘 다 다시 나오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소울푸드 치킨.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닭의 민족. 60년대 이전엔 백숙이 큰 인기를 자랑했고요. 60년대에는 전기구이 통닭이 등장. 사람이 모이는 길거리마다 통닭 트럭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그러던 70년대 옛날 통닭이 등장했으니 염지한 후 부위별로 잘라서 튀긴 치킨과 달리 식용유 가득한 가마솥에 닭을 통째로 기름에 튀겼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통닭 맛에 전 국민이 빠졌습니다. 포장도 얼마나 성의 없었는지 아세요? 그냥 노란색 종이봉투에 다치지도 않게 넣어줬는데요. 차가워질까봐 옷 사이에 숨겨서 오면 봉투는 물론 옷까지 기름 범벅이 됐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빠가 퇴근하고 가져오는 옛날 통닭 봉투 쭉 뜯어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80년대에는 12호 이상의 큰 닭을 써서 지금보다 양이 훨씬 많았는데요. 후추 소금에 딱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고. 88년 기준 통닭의 가격은 4,000원, 짜장면이 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월급날에나 먹을 수 있던 특식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치킨은 쩌리 신세. 하지만 80년대 말 멕시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양념치킨을 내놓으면서 판도가 뒤집혔으니 여기에 최악나게 페리카나 치킨 광고가 데이트를 치고 올림픽 치맥 열풍까지 불며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의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게 시장에서 팔던 옛날 통닭은 사라져갔습니다. 요즘도 뉴트로다 뭐다 옛날 통닭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무 토핑도 없는 통닭도 별미인 듯 하네요. 아이스크림, 호빵, 대왕콜라, 대왕소시지, 먹방도 클래스가 달랐던 진주. 가장 신기한 건 이 먹방입니다. 웬 플라스틱을 핥아먹고 있지? 아니요, 이건 대왕잉어엿입니다. 80년대에도 핫했던 뽑기, 달고나 뽑기도 유행했지만요, 이 작은 거 뽑기 힘들게 성공하면 달고나 하나 더? 통 큰 아이들에겐 너무 적은 보상이었죠. 이런 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온 게 잉어엿 뽑기. 격자판 위에 숫자 맞추기, 그냥 종이 뽑기, 아니면 다트 뽑기, 100원 주고 뽑기라는 건데요. 보상은 7cm 정도의 작은 붕어엿 부터 15cm, 35cm, 1등은 무려 60cm에 달하는 대왕 잉어엿. 네, 이게 먹는 겁니다. 그 당시 정가가 무려 5,000원에 달했는데요. 엄청난 보상인 만큼 한 학기가 지나도록 당첨자 보기가 힘들었죠. 맛은 어떻냐고요? 달고나에서 소다를 뺀 맛. 그냥 딱딱한 설탕 덩어리인데요. 씹으면 턱 나갈 듯이 입에 쩍쩍 붙는데 이빨에 다 끼어서 먹기도 어려웠다고. 어쩌다 뽑아도 등짝 스매싱이라 집에 가져가지도 못했습니다. 애들이랑 부서서 나눠 먹는데 금방 질려서 결국엔 쓰레기통행. 시리즈도 얼마나 많게요. 거북선, 대왕칼, 태권브이 등 넘쳐납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월미도, 민속촌 이런 곳에 뽑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음식인데요.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과 비슷한데 너무 다른 80년대 먹방들. 언젠가 우리 먹는 음식들도 추억의 음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둡시다. 마무리. 아직 응팔 속 신기한 80년대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몇 장수?